화려한 샹들리에가 금빛 물결을 이루는 연회장은 축하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성공과 번영을 기원했다. 그들 사이 창가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은 최우진은 그 모든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듯 홀로 고독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드림아이 그룹의 젊고 유능한 CEO였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 덕분에 그룹은 불과 몇 년 만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공허하고 메말라 있었다. 성공은 그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채워줄 따뜻한 온기는 없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비극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는 그 후로 감정을 억누른 채 기계처럼 일하며 세상과의 모든 연결, 고리를 끊어냈다. 오늘 그는 오랜 파트너의 결혼식에 참석한 참이었다. 연단 위 신랑 신부의 행복한 모습은 우진의 마음을 더욱 저리게 만들었다. 그는 축하의 말 대신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메마르고 공허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일에도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결혼식은 그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적인 행사에 불과했다. 그의 주변에는 아부를 늘어놓는 재계 인사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우진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둥마는둥하며 시선은 오직 잔 속의 샴페인, 기포에만 머물렀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신부와 인사를 나누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진을 배려하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신랑 신부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우진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짧은 축하 인사를 건넨 후 다시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연회장 안의 모든 소리가 그에게는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입술에 대었지만 차가운 액체는 그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할 뿐이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고독해야 하는지, 왜 세상의 모든 행복이 자신을 비껴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웅장한 연회장을 가득 채우던 시끄러운 대화와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연단 위로 한 여인이 조용히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하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어깨 아래로 늘어뜨린 채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맑고 투명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아. 오늘의 축가를 부를 가수였다. 그녀는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다. 그저 작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결혼식 같은 행사에 초청받아 노래를 부르는 무명 가수였다. 그녀의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고 순수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마이크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수아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첫 소절은 나지막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수아의 목소리는 연회장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그녀의 노래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우진의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아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녀의 노래는 그에게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우진이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그에게 자주 불러주었던 자장가. 그 노래는 우진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수아의 목소리는 그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던 순간, 그리고 어머니의 다정한 노랫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녀의 미소. 우진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한 기억에 잠겼다. 하지만 행복한 기억 뒤에는 언제나 끔찍한 비극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 후 우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변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수아의 노랫소리는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상처를 어루만졌고 잊고 지냈던 슬픔과 고통을 다시금 불러냈다. 우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수아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의 눈물은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을 토해내는 듯했다. 그는 흐느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그의 몸을 뒤흔들었다. 주변의 하객들은 우진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경악했다. 얼음 왕자로 불리던 강우진 회장이 눈물을 흘리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들은 우진을 동정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물에 알 수 없는 궁금증을 품었다. 수아는 노래를 부르던 중 우진의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우진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우진의 눈물 속에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떤 아픔을 보았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더욱 애절하게 변했다. 그녀는 그에게 위로를 건네는 듯 노래했다. 최우진은 박수아의 노랫소리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강제로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멍하니 수아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의 눈물은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을 토해내는 듯했다. 그는 소리 없는 흐느낌 속에 온몸을 뒤흔들렸다. 하객들은 우진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경악했다. 얼음 왕자로 불리던 강우진 회장이 눈물을 흘리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들은 우진을 동정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물에 알 수 없는 궁금증을 품었다. 수아는 노래를 부르던 중 우진의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우진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우진의 눈물 속에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떤 아픔을 보았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더욱 애절하게 변했다. 그녀는 그에게 위로를 건네는 듯 노래했다. 노래가 끝났다. 대강당에는 여운이 가득했다. 수아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우진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우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쳤을 뿐이었다. 우진은 수아의 노래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흐느꼈다. 그의 비서실장이 당황해서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을 닦아내고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했다. 아니, 괜찮다. 잠시 감정에 휩쓸렸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묘한 생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수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수아는 이미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우진은 그녀를 놓쳤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다. 그날 밤 우진은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수아의 노랫소리를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상처를 어루만졌고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금 일깨웠다. 그는 수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녀의 노래가 자신에게 이토록 큰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했다. 그는 수아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비서실장에게 수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비서실장은 회장님의 지시에 의아해야 했지만 그의 지시는 늘 그랬듯 절대적이었다. 우진은 수아의 과거, 행적 재정 상태, 그리고 그녀가 왜 결혼식 축가를 불렀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자 했다. 우진은 며칠 동안 자신이 직접 수아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삶을 관찰했다. 그는 수아가 작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결혼식 같은 행사에 초청받아 노래를 부르는 무명 가수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꿈을 향한 열정과 함께 어떤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우진은 수아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수아가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수아는 우진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던 우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는 묘한 충동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우진은 수아가 노래하는 카페로 찾아갔다. 카페는 작고 아늑했지만 그곳에는 수아의 노랫소리가 가득했다. 수아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그녀의 노래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수아의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노래는 그에게 알 수 없는 위로와 평화를 주었다. 노래가 끝난 후 우진은 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박수아 씨, 당신의 노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우진의 갑작스러운 낯선 사람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우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손님. 우진은 수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드림아이 그룹 CEO 최우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수아는 명함을 보고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진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어떤 슬픔을 느꼈다. 그는 분명히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 박수아 씨, 당신의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제안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우진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꿈,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꿈을 선택했다. 제안이요, 어떤 제안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수아는 최우진 회장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의 제안은 황당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꿈,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꿈을 선택했다. 제안이요, 어떤 제안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진은 수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에게 우리 그룹의 전속 가수를 제안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사업을 이해하고 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당신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나의 모든 비밀을 지키고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우진의 제안에 경악했다. 전속 가수라니,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전속 가수라니.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병든 동생을 위해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동생의 생명,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동생을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 동생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우진은 수아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최고의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수아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드림아이 그룹의 전속 가수가 되어 우진의 저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어떤 과거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저택 곳곳에서 그의 과거 비극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특히 서재 한쪽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첩 안에는 우진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과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수아는 그 여자아이의 눈빛이 묘하게 우진의 눈빛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우진의 과거와 그의 차가운 성격이 이 비극적인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우진의 진정한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저택에는 우진의 오랜 집사인 최 집사가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충직하고 예의 바른 하인이었지만 수아를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진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인물이었고 동시에 우진의 과거 비극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듯했다. 수아는 최 집사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수아는 우진의 전속 가수로서 그의 건강을 돌보았다. 우진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의 몸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다. 수아는 우진의 건강을 염려하며 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간단한 식사를 챙겨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보살핌은 우진의 차가웠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우진은 수아의 보살핌에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아는 우진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거 비극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녀는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진 속 우진의 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다. 수아는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를 발견했다. 그것은 우진의 아내와 딸이 사고로 죽은 날짜와 일치했다. 그녀는 또한 우진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은 우진의 아내가 쓴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과 함께 남편 우진의 사업 문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드림아이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진 씨, 조심해요.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수아는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드림아이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이 분명했다. 수아는 우진의 아내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최 집사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아는 이 모든 것을 우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우진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과거 경찰 강력반에서 정년퇴직한 김영철에게 연락하여 최 집사의 과거와 드림아이 그룹의 권력 다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영철은 수아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김영철은 수아의 부탁에 따라 최 집사와 드림아이 그룹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최 집사는 과거 우진의 아버지의 비서로 일했으며 드림아이 그룹의 모든 비밀과 비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일어났던 날, 최 집사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고 그의 통화 기록에는 수상한 점들이 많았다. 김영철은 최 집사가 드림아이 그룹의 부회장이자 우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철의 지시를 받아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재철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우진을 제거하고 드림아이 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우진의 아내와 딸을 희생시킨 것이 분명했다. 수아는 최 집사와 이재철의 음모에 분노했다. 그녀는 우진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진의 곁에서 묵묵히 보살피는 개인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전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우진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박수아는 최우진 회장의 저택에서 그의 가족 비극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낡은 일기장 속 우진의 아내 글은 그녀의 심장을 저미는 듯했다.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이 문장은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드림아이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음모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수아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최 집사와 이재철 부회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우진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진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 이후 모든 희망을 잃고 폐쇄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수아는 우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아는 우진의 곁에서 그의 감정을 살폈다. 그녀는 우진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아픈 동생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우진은 잠에서 깨어나 수아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아내와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 자신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진은 수아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위로를 느꼈다. 수아는 우진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숨겨진 진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죽인 진범들을 제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수아의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수아가 단순히 감정을 읽는 것을 넘어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수아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결국 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박수아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그들의 죄를 밝혀냅시다. 우진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간절했다. 김영철은 우진의 부탁을 받고
이재철 부회장의 과거 행적과 드림아이 그룹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철이 과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재철이 드림아이 그룹에 숨겨진 비리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재철은 우진과 수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수아의 동생의 병원비를 끊거나 그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수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이재철은 수아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수아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재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우진은 수아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이재철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이재철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재철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이재철의 기억 속에서 낡은 서류철과 함께 사고 보고서라는 단어를 보았다. 그녀는 그 보고서가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아는 이재철의 숨겨진 감정을 읽고 그의 거짓말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이재철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이재철은 우진과 수아의 끈질긴 추적과 수아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수아와 동생, 그리고 우진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우진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수아는 이재철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 이재철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박수아는 최우진 회장과 함께 이재철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특별한 능력과 자신이 발견한 드림아이 그룹의 비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철의 추악한 본성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은 이재철이 단순히 회장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진의 가족을 파멸시킨 악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우진은 수아의 용기와 민호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수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이재철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진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이재철 부회장의 모든 행적과 드림아이 그룹 내부의 수상한 움직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는 김영철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이재철 부회장의 뒤를 봐주는 드림아이 그룹 내부에 부패한 임원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영철 아저씨는 민호의 은인이기도 했기에 수아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수아는 우진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거 비극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녀는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진 속 우진의 아내와 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다. 수아는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를 발견했다. 그것은 우진의 아내와 딸이 사고로 죽은 날짜와 일치했다. 그녀는 또한 우진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은 우진의 아내가 쓴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과 함께 남편 우진의 사업 문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드림아이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진 씨, 조심해요.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수아는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드림아이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이 분명했다. 수아는 우진의 아내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최 집사와 이재철 부회장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재철은 수아와 우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수아의 동생의 병원비를 끊거나 그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수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이재철은 수아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수아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재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우진은 수아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김영철 아저씨에게 이재철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김영철 아저씨는 이재철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재철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이재철의 기억 속에서 낡은 서류철과 함께 사고 보고서라는 단어를 보았다. 그녀는 그 보고서가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아는 이재철의 숨겨진 감정을 읽고 그의 거짓말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이재철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이재철은 수아와 우진의 끈질긴 추적과 수아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수아와 동생 그리고 우진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우진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수아는 이재철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 이재철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박수아는 최우진 회장과 함께 이재철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특별한 능력과 자신이 발견한 드림아이 그룹의 비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철의 추악한 본성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은 이재철이 단순히 회장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진의 가족을 파멸시킨 악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우진은 수아의 용기와 민호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수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이재철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진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이재철 부회장의 모든 행적과 드림하이 그룹 내부의 수상한 움직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는 김영철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이재철 부회장의 뒤를 봐주는 드림하이 그룹 내부에 부패한 임원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영철 아저씨는 민호의 은인이기도 했기에 수아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수아는 우진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거 비극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녀는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진 속 우진의 아내와 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다. 수아는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를 발견했다. 그것은 우진의 아내와 딸이 사고로 죽은 날짜와 일치했다. 그녀는 또한 우진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은 우진의 아내가 쓴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과 함께 남편 우진의 사업 문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드림하이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진 씨, 조심해요.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수아는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드림아이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이 분명했다. 수아는 우진의 아내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최 집사와 이재철 부회장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재철은 수아와 우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수아의 동생의 병원비를 끊거나 그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수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이재철은 수아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수아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재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우진은 수아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김영철 아저씨에게 이재철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 시험 기록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김영철 아저씨는 이재철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재철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려 했다. 그녀는 이재철의 기억 속에서 낡은 서류철과 함께 사고 보고서라는 단어를 보았다. 그녀는 그 보고서가 우진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아는 이재철의 숨겨진 감정을 읽고 그의 거짓말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이재철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이재철은 수아와 우진의 끈질긴 추적과 수아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수아와 동생 그리고 우진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우진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수아는 이재철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우진과 함께 이재철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우진과 수아는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재철 부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드림아이 그룹 내부의 비윤리적인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확보된 모든 증거, 즉 이재철 부회장의 비밀 장부 불법 임상시험 기록 비자금 내역, 그리고 강서연 가족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특히 생체 강화 프로젝트에 희생된 김수아 아기의 참혹한 사진과 함께 이재철 부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강서연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이재철 부회장의 잔혹함에 분노했고 강서연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이재철 부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강서연이 제시한 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드림아이 그룹의 의료재단은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이재철 부회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강서연과 우진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강서연, 최우진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이재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강서연과 우진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이재철 부회장의 비리에 연루된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서연은 자신의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서연의 동생은 이재철의 악랄한 협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언니와 우진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서연의 동생은 언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서연은 박민규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박민규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이준호의 특별한 능력은 박민규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서연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박민규가 드림아이 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서연 회장의 가족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박민규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강서연 회장의 가족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김태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박민규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박민규 부회장은 서연과 준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서연의 동생의 병원비를 끊거나 그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박민규는 서연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서연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박민규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와 서연은 이준호의 능력을 이용하여 박민규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이준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박민규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서연은 이 틈을 이용하여 박민규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박민규 부회장은 서연과 이준호의 끈질긴 추적과 이준호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서연과 동생 그리고 이준호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이준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서연은 박민규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박민규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총 엘트 한 푸츠, 기안 디반흥, 마이 헉 귀기야, 암낙넨, AKMU, 악동 뮤지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How can I love the heartbreak? You're the one I love. 이준호는 강서연과 함께 박민규 부회장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내와 딸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서연의 고통스러운 과거로 인해 무거웠다. 그는 서연의 팔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흉터는 그의 아내의 흉터와 똑같았다. 서연은 그의 아내가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분명했다. 이준호는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 서연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연을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을 자책했다. 박민규 부회장은 모든 죄가 드러나자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강서연과 이준호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강서연, 이준호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박민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강서연과 이준호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민규 부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준호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드림아이 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그의 비리 내역, 그리고 이준호 회장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준호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박민규 부회장이 어떻게 김태우 비서와 김수 아기까지 희생시키며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박민규 부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박민규 부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연과 이준호를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연은 박민규 부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박민규 부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박민규 부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박민규 부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서연의 동생은 박민규의 악랄한 협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언니와 이준호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서연의 동생은 언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서연은 솔루션 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박민규와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강서연은 이준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이준호는 강서연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레스토랑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연의 동생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이준호는 솔루션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비리와 불법 임상시험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난 한
가난한 남자와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백만장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준호의 순수한 마음과 서연의 정의감이 한 아픈 동생을 구하고 거대한 의료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서연의 동생은 이제 건강하게 웃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서연과 준호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 늦은 오후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길에는 지친 그림자들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비좁은 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허름한 집들 사이로 배수진은 낡은 가방을 움켜쥔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창백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힘겹게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희망이자 전부인 7살 아들 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엄마, 힘들어. 민준은 수지의 품에 안겨 힘없이 낑낑거렸다. 그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수지는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민준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당장 민준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통장 장부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그녀는 모든 곳에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수지는 민준을 품에 안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만 한 탓에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배고픔과 피로 그리고 민준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의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골목길 어귀에 최신형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짙은 회색빛 차체는 빗물에 젖어 더욱 묵직해 보였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이름은 강태준. 미래그룹의 젊은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에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오늘 막 끝난 중요한 사업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심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태준은 골목길에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수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지저분하고 감성적인 광경을 싫어했다. 그의 비서가 수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준은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수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발걸음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가 수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민준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수지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희미했지만 아이는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수지의 눈빛. 그 눈빛은 절망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는 강렬한 모성애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태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지는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민준을 품에 안은 채 그대로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힘없이 널브러졌다. 민준의 희미한 울음소리마저 끊겼다. 태준은 수지와 민준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알 수 없는 미세한 흔들림을 보였다. 그는 수지의 눈에서 과거 자신이 잃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수지에게로 뻗어졌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그녀와 민준을 안아 올렸다. 수지의 몸은 차갑고 가벼웠지만 그의 품에 안긴 민준의 작은 온기는
그의 차가운 심장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강태주는 빗속에서 쓰러져 있는 배수지와 품에 안긴 민준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녀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수지의 몸은 차갑고 가벼웠지만 그의 품에 안긴 민준의 작은 옹이는 그의 차가운 심장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태주는 수지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민준을 안았다. 민준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운전석에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급함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태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했지만 민준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준은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태준은 최고급 병실을 예약하고 민준에게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 수지는 민준의 곁을 지키며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들의 치료를 지켜보았다. 태준은 수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에 서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고뇌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은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다. 수지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준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여전히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왜 이 억만장자 CEO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일까? 그녀는 태준이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품었다. 태준은 민준의 상태가 안정되자 수지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와 달라고 했다. 그의 사무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에 위치한 웅장한 공간이었다. 수지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태준의 거대한 권력 사이에 놓인 간극을 느꼈다. 태준은 수지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배수지 씨, 당신 아드님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제안이 담겨 있었다. 수지의 눈이 커졌다. 제안이요. 어떤 제안이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 저희 민준이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태준은 수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에게 우리 집에서 일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관리인이나 아이 돌보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 아드님의 모든 의료비와 생활비는 내가 전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나의 집을 관리하고 나의 모든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 아드님의 건강과 미래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수지는 태준의 제안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민준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민준의 생명,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민준을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수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수지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민준과 함께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웅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고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곳에는 태준의 오랜 집사인 박 집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박 집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지를 경계하는 듯했다.
그는 태준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충직한 집사였다. 수지는 태준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저택 곳곳에는 태준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비극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서재 한쪽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첩 안에는 태준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과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수지는 그 여자아이의 눈빛이 민준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태준의 과거와 그의 차가운 성격이 이 비극적인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태준의 진정한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강태준 회장의 저택은 웅장했지만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운 고독감이 맴돌았다. 배수진은 민준을 돌보며 그의 비밀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태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르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저택 곳곳에 흩뿌려진 태준의 과거 흔적들은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다. 특히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 속 태준의 죽은 아내와 딸의 눈빛은 민준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수지는 이 비극적인 사고가 태준의 차가운 성격을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저택에는 태준의 오랜 집사인 박 집사가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충직하고 예의 바른 하인이었지만 수지를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태준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인물이었고 동시에 태준의 과거 비극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듯했다. 수지는 박 집사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수지는 태준의 개인 관리인으로서 그의 건강을 돌보았다. 태준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의 몸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다. 수지는 태준의 건강을 염려하며 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간단한 식사를 챙겨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보살핌은 태준의 차가웠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태준은 수지의 보살핌에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지는 태준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거 비극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녀는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진 속 태준의 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다. 수지는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를 발견했다. 그것은 태준의 아내와 딸이 사고로 죽은 날짜와 일치했다. 그녀는 또한 태준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은 태준의 아내가 쓴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과 함께 남편 태준의 사업 문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미래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준 씨, 조심해요.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수지는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태준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미래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이 분명했다. 수지는 태준의 아내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박 집사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태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태준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과거 경찰 강력반에서 정년퇴직한 김영철에게 연락하여 박 집사의 과거와 미래그룹의 권력 다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영철은 수지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김영철은 수지의 부탁에 따라 박 집사와 미래그룹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 집사는 과거 태준의 아버지의 비서로 일했으며
미래그룹의 모든 비밀과 비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태준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일어났던 날, 박 집사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고 그의 통화 기록에는 수상한 점들이 많았다. 김영철은 박 집사가 미래그룹의 부회장이자 태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성호의 지시를 받아 태준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성호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태준을 제거하고 미래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태준의 아내와 딸을 희생시킨 것이 분명했다. 수지는 박 집사와 김성호의 음모에 분노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준의 곁에서 묵묵히 보살피는 개인 관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전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태준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배수진은 김영철 아저씨로부터 박 집사와 김성호 부회장의 추악한 음모를 전해 듣고 분노했다. 강태준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김성호의 야망 때문에 조작된 살인 사건이었다니. 수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맹렬한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죽음 이후 모든 희망을 잃고 폐쇄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수지는 태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지는 태준의 곁에서 그의 감정을 살폈다. 그녀는 태준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아픈 민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태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잠에서 깨어나 수지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수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아내와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 자신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태준은 수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위로를 느꼈다. 수지는 태준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숨겨진 진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죽인 진범들을 제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수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수지의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수지가 단순히 감정을 읽는 것을 넘어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수지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결국 수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습니다, 배수지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함께 그들의 죄를 밝혀냅시다. 태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간절했다. 김영철 아저씨는 태준의 부탁을 받고 김성호 부회장의 과거 행적과 미래그룹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성호가 과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김성호가 미래그룹에 숨겨진 비리를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김성호는 태준과 수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민준의 병원비를 끊거나 수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수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김성호는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수지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김성호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태준과 수지는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태준은 이 틈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 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김성호는 수지와 태준의 끈질긴 추적과 민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수지와 민준 그리고 태준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태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수지는 김성호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김성호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배수진은 김성호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과 함께 김성호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준의 직감은 김성호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수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김성호가 미래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태준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김성호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강태준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박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성호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김성호 부회장은 수지와 강태준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민준의 병원비를 끊거나 수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수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김성호는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수지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김성호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강태준 회장과 수지는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강태준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 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김성호는 수지와 강태준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수지와 민준 그리고 강태준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강태준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수지는 김성호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과 함께 김성호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그날 밤 수지와 강태준 회장은 김성호의 마지막 공격에 대비했다. 그들은 김성호의 숨겨진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중무장한 사병들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다. 수지와 강태준 회장은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창고 안으로 침투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낡았으며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에는 김성호의 비밀 연구실과 철창에 갇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병든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의 실험체들이었다. 수지는 그들의 참혹한 모습에 분노했다. 김성호 이 악마 같은 자식, 당장 이 모든 것을 멈춰. 수지가 소리쳤다. 김성호는 연구실 안에서 수지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수지와 강태준 회장이 이곳까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수지에게 총을 겨눴다. 하하, 배수지 내년이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수지는 김성호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강태준 회장도 수지의 옆에서 사병들을 막아섰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행동은 수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주는 병실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김성호의 아기를 감지했다. 그는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연구실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연구실 안의 모든 컴퓨터와 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김성호는 민준의 능력에 당황했다.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그는 수지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수지를 향해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다. 내 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졌어. 너부터 죽어라. 수지는 김성호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그의 힘은 강했다. 그때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몸을 던져 수지를 보호했다. 그는 김성호의 손을 잡고 그를 밀쳐냈다. 김성호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강태준 회장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김영철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구실로 들이닥쳤다. 김영철 아저씨는 수지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김성호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김성호와 그의 사병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성호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수지와 강태준 회장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강태준 회장은 수지를 꽉 안아주었다. 수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강태준 회장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성호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당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목격자였을 뿐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수지의 말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사고 현장에 수지가 있었다니. 그는 수지의 팔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았다. 그 흉터는 그의 아내의 흉터와 똑같았다. 수지는 그의 아내가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분명했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 수지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지를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을 자책했다. 강태준 회장은 배수지의 충격적인 고백에 얼어붙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사고 현장에 수지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녀의 팔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그의 아내의 흉터와 똑같았다. 수지는 그의 아내가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분명했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 수지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지를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을 자책했다. 그는 오랫동안 수지를 단순한 가난한 여자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오해했던 것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 수지 씨, 내가 당신을 몰라봤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정말 미안합니다. 강태준 회장은 수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는 수지의 팔에 있는 흉터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흉터는 그의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수지는 강태준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의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수지에게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김성호 부회장과 박 집사가 어떻게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자신의 아내와 딸을 희생시켰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고 무기력했는지 고백하며 수지에게 용서를 구했다. 수지는 강태준 회장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성호와 박 집사에 대한 맹렬한 복수심이 타올랐다. 강태준 회장은 수지와 민준에게 자신의 저택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수지에게 최고의 의료 지원과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민준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지는 민준을 위해 강태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래그룹 내부의 부패한 세력들은 강태준 회장이 자신들의 비리를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김성호 부회장과 박 집사는 감옥에 갇힌 채에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강태준 회장을 공격하려 했다. 그들은 언론의 강태준 회장이 수지와 민준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사람들은 강태준 회장과 수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분명 태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걸 거야. 아니면 태준 회장님이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저 여자를 이용하는 걸 거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고 수지는 사회의 냉정한 시선에 상처받았다.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과 능력을 이용하여 미래그룹 내부의 부패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들의 음모를 미리 예측했다. 강태준 회장은 수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강태준 회장은 언론에 직접 나서서 수지와 민준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수지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생존자이며 그녀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준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점차 강태준 회장과 수지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그룹 내부의 부패한 세력들과 맞섰다. 이강우 아저씨는 외부에서 그들을 지원하며 부패한 임원들의 비리를 조사했다. 수지와 강태준 회장은 김성호 부회장과 박 집사가 은폐하려 했던 모든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미래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드러냈다. 김성호 부회장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현우 회장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언론의 이현우 회장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수지와 민준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민주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엄마와 강태준 회장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으로 엄마와 강태준 회장의 슬픔을 위로하려 애썼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했다. 민준의 능력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강태준 회장과 배수진은 김성호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의 직감과 자신의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김성호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김성호는 미래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 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태준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김성호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강태준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박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성호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김성호 부회장은 수지와 강태준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민준의 병원비를 끊거나 수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수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김성호는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수지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김성호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강태준 회장과 수지는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강태준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김성호는 수지와 강태준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수지와 민준 그리고 강태준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강태준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수지는 김성호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과 함께 김성호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그날 밤 수지와 강태준 회장은 김성호의 마지막 공격에 대비했다. 그들은 김성호의 숨겨진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중무장한 사병들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다. 수지와 강태준 회장은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창고 안으로 침투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낡았으며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에는 김성호의 비밀 연구실과 철창에 갇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병든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의 실험체들이었다. 수지는 그들의 참혹한 모습에 분노했다. 김성호 이 악마 같은 자식, 당장 이 모든 것을 멈춰. 수지가 소리쳤다. 김성호는 연구실 안에서 수지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수지와 강태준 회장이 이곳까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수지에게 총을 겨눴다. 하하, 배수지 내년이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수지는 김성호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녀는 훈련받은 격투 기술을 발휘하여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강태준 회장도 수지의 옆에서 사병들을 막아섰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행동은 수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주는 병실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김성호의 아기를 감지했다. 그는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성호의 연구실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연구실 안의 모든 컴퓨터와 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김성호는 민준의 능력에 당황했다.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그는 수지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수지를 향해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다. 내 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졌어. 너부터 죽어라. 수지는 김성호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그의 힘은 강했다. 그때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몸을 던져 수지를 보호했다. 그는 김성호의 손을 잡고 그를 밀쳐냈다. 김성호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강태준 회장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김영철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구실로 들이닥쳤다. 김영철 아저씨는 수지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김성호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김성호와 그의 사병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성호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수지와 강태준 회장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강태준 회장은 수지를 꽉 안아주었다. 수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강태준 회장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김성호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당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목격자였을 뿐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수지의 말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사고 현장에 수지가 있었다니. 그는 수지의 팔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았다. 그 흉터는 그의 아내의 흉터와 똑같았다. 수지는 그의 아내가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분명했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 수지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지를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을 자책했다. 강태준 회장은 김성호 부회장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내와 딸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수지의 고통스러운 과거로 인해 무거웠다. 그는 수지의 팔에 있는 흉터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흉터는 그의 아내의 흉터와 똑같았다. 수지는 그의 아내가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분명했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 수지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지를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을 자책했다. 김성호 부회장은 모든 죄가 드러나자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강태준 회장과 수지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강태준 배수지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김성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강태준 회장과 수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성호 부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수지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강태준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미래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그의 비리 내역,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준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성호 부회장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수지의 엄마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했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김성호 부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김성호 부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지와 강태준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지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지는 김성호 부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김성호 부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수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김성호 부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김성호 부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민주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엄마와 강태준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민주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는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태준 회장은 미래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김성호와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강태준 회장은 수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수지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민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수지는 미래그룹의 사회 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비리와 불법 임상시험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빗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 가난한 여인과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백만장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수지의 순수한 마음과 강태준 회장의 정의감이 한 아픈 엄마를 구하고 거대한 의료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민주는 이제 건강하게 웃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수지와 강태준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